봉준호, 박찬욱보다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최동훈 감독입니다. 물론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웬만해선 토달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걸작들이에요. 저도 그분들 작품 빠짐없이 다 좋아하고요. 하지만 재미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거장 감독님 두 분보다는 최동훈 감독님이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최동훈 감독님은 여태까지 총 5편의 영화를 만드셨는데요. 그 영화들은 바로 범죄의 재구성, 타짜, 전우치, 도둑들, 암살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대흥행한 작품들이죠. 그리고 곧 있으면 그분의 6번째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요. 바로 류준열, 김우빈, 김태리,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 김희성, 이한희, 유재명 주연의 외계인입니다. 말하고 나니까 또 빨리 보고 싶어지네요. 2004년부터 만든 모든 영화를 흥행시킨 천재 감독.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은 명대사를 만들어낸 명대사 제조기. 1000만 영화를 2편이나 만들어낸 상업영화계의 대표주자 최동훈.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때는 1971년 2월 24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귀여운 사내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최동훈입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청소년으로 자랐고 결국 서강대 국문과에 진학하게 되죠. 청년 서강을 외치던 대학생 최동훈은 학교에 있는 영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동아리가 바로 박찬욱 감독님이 만든 서강 영화 공동체입니다. 이게 그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 뭐 그런 건가요? 참고로 이 서강 영화 공동체 멤버 중에는 러브픽션의 전계수 감독과 지브로의 이정현 감독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대학생 최동훈은 강의가 없는 시간마다 항상 이 동아리방에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생 최동훈은 1년 동안 열심히 알바를 했대요. 그리고 그때 번 돈으로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인이라는 꿈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0년 임상수 감독의 눈물을 만들 때 조 감독을 맡으면서 진짜 영화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조 감독 최동훈의 연봉은 100만 원이었다고 해요. 네,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100만 원이었지만 내가 진짜 영화를 찍는 현장에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04년 최동훈 감독님의 첫 작품 범죄의 재구성이 세상에 나옵니다. 범죄의 재구성은 당시 탑 배우였던 박신양과 염정아, 백윤식이 출연했고 그때 212만 관객이나 동원했어요. 지금은 한국의 범죄 영화가 굉장히 흔해졌지만 그때 한국에서는 범죄물이라는 장르 자체가 낯선 때였고 그래서 최동훈 감독의 범죄의 재구성이 한국 영화계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동훈 감독님이 한국 범죄 영화 장르를 발전시킨 장본인인 셈이죠. 그로부터 고작 2년 후인 2006년 한국 사람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영화가 세상에 나옵니다. 왜 TV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 중간부터 봐도 재밌어서 무조건 끝까지 보게 되는 영화들 있죠. 그런 영화들의 시초인 타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위상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죠. 타짜는 청불 영화인데도 관객수 684만 명이나 기록했어요. 또 3년 뒤인 2009년에는 강동원의 영상 화보집인 전우치를 만들어서 613만 관객을 모았죠. 하지만 최동훈 감독의 커리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2012년 한국형 오션스 시리즈라는 소문이 돌면서 제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대작이 탄생했는데요.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김수현, 김혜숙 주연의 도둑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 중 최다 관객수를 동원한 작품이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이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에 최동훈 감독님의 도둑들이 그 기록을 깨버린 거죠. 그리고 또 3년 뒤인 2015년 바로 다음 작품으로 또 1000만 관객을 돌파해버렸어요. 일제강점기에 실제 있었던 한 암살 작전을 모티브로 그려낸 영화 암살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최동훈 감독은 1000만 영화를 2편 보유한 두 번째 감독이 됐죠. 그리고 바로 지금 거장 감독 최동훈은 7년 만에 신작 외계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에 잘 없던 외계인 SF 장르라고 하는데요. 이 장르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감독이 최동훈이니까 흔치 않던 한국형 범죄 장르를 만든 장본인이니까 이번에도 기대를 품어봅니다. 참고로 외계인은 신과 함께나 킬빌처럼 1부와 2부를 동시에 촬영하지만 개봉은 따로 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는 7월 20일에 그 1부가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외계인에 대한 얘기는 개봉하고 나서 또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동훈 영화의 특징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한결같은 장르입니다. 최동훈 감독님은 항상 같은 장르의 영화를 만드는데요. 바로 지능형 범죄 영화죠. 주로 도둑들이 주인공이고 이 도둑들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범죄를 저지르는 영화 장르예요. 예를 들자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나 인셉션, 저수지의 개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오션스 시리즈가 있죠. 이 장르에서만큼은 최동훈 감독님이 한국 국가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전 소설인 전우치전이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범죄 영화로 소화해냈다는 건 심지어 얕고 가벼운 오락 영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주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지능형 범죄 영화 장르를 영화 용어로 케이팝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최동훈 감독님이 직접 설립한 영화사 이름을 케이팝 필름이라고 지으셨다는 점에서 이분의 한결같은 취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동훈 영화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대사입니다. 이분 영화는 장르 특성상 캐릭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수많은 캐릭터들이 한 명 한 명 뚜렷하게 디테일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영화가 끝나고도 계속 머릿속에 남을 만큼 존재감이 강렬해요. 영화 속 캐릭터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조형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들의 대사입니다. 최동훈 영화 속 대사들은 정말 그 캐릭터들이 어딘가에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현실적이고 아주 맛깔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맛깔난 대사들은
대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애드립이 아니라 거의 다 대본에 적혀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아니 대본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따라 읽는데도 이렇게 입에 달라붙는 대사들이 나오는 건 정말 대사 쓰는 능력이 탁월하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동훈 감독이 이렇게 대사를 잘 쓰는 건 국문과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최동훈 감독님은 대학 시절이나 영화계 일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글을 잘 쓰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하고요. 하지만 연출부 시절부터 열심히 글 쓰는 연습을 해오셨고 그 결과로 지금의 수많은 대작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곧 개봉할 외계인 속 대사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관객을 실망시킨 적 없는 범죄 영화의 선두주자, 맛깔나는 명대사로 성대모사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언어의 마술사, 상업 영화를 예술의 경지까지 올려버린 쌍천만 감독 최동훈. 그분의 영화를 보면 꼭 작품 안에 무거운 주제의식이 없어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영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상업적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많은 관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작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아리 부원 여러분, 지금까지 영화감독 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의 신작 외계인 꼭 보실 거죠? 거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세요.